관세 뉴스. 뜰 때마다 내 계좌 열어보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뭘 해야 할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걸까? 지난달 코스피 5% 이상 날아갔고 서학개미들 S&P도 같이 무너졌어.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상한 게 있어. 주식이 빠지는데 금은 올랐고 채권은 안전하다더니 TLT는 고점 대비 54%가 날아갔거든. 그럼 뭘 믿어야 하는 거냐고. 그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관세 충격 이후에도 실제로 버텨낸 포트폴리오 공식이 있어. 50대, 20대, 20대, 10. 숫자는 간단한데 이걸 이해하면 다음에 뭔가 터져도 나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날 코스피가 5% 이상 빠졌어. 하루 만에 그냥 날아간 거야. S&P 500도 같이 무너졌고 한국 실효 관세율이 단숨에 12.3%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시장이 무역전쟁에 정면을 맞은 거거든. 주식 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흔들리는 거 알면서도 막상 계좌 열면 멍해지잖아. 손실이 숫자로 찍혀 있으면 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 채권이잖아. 나라가 발행하는 빚 증서, 안전자산이라고 다들 그러잖아. 주식 불안하면 채권으로 피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미국 장기채 ETF인 TLT 차트 한번 봐. 고점 대비 54%가 날아갔어. 절반이 넘게. 주식보다 더 크게 빠진 거야.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 피했다가 더 크게 다친 사람들이 생긴 거지. 주식도 불안하고 채권도 믿을 수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2026년 3월 기준 투자자 예탁금이 132조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30조를 넘었다가 이후 파킹 통장이랑 MMF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패턴이 나타난 거야. 어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혀두는 거잖아. 무서우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공포가 보여. 공포가 정답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아. 근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 그럼 도대체 뭘 들고 있어야 했냐고. 근데 그 답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공식이 뭔지 딱 한 줄로 말할게. 주식 50, 금 20, 단기채 20, 현금 10. 이게 정부야.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 그냥 내 돈 나눠 담기라고 생각해. 달걀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그 말이랑 같은 얘기야. 근데 이게 단순히 분산만 하는 게 아니야. 핵심은 상관관계야. 주식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자산을 섞으면 분산이 의미가 없어. 50대, 20대, 20대, 10이 작동하는 이유는 주식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금과 단기채가 반대로 움직이거나 최소한 덜 움직이는 성질이 있거든. 하나가 빠질 때 다른 하나가 받쳐주는 구조. 이게 이 공식의 핵심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해. 채권은 안전하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채권이 다 안전한 게 아니야. 어떤 채권을 갖고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 근데 이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훨씬 크게 떨어져.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30년 만기 장기채는 이론상 15에서 18%가 날아가.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조거든. 미국 장기채 ETF인 TLT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고점 대비 54% 하락했어.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야.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샀다가 반토막 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 반면 단기채는 달라. 미국 0에서 3개월 국채를 담은 SGOV는 2024년 한 해 동안 5.27% 수익을 냈어. 금리가 높은 시기엔 단기채가 그 금리를 그대로 받아먹는 구조거든. 가격 변동도 거의 없어. 채권을 담고 싶다면 단기채야.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장기채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자산이야. 그럼 금은 왜 넣는 거냐고? 2022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1082톤 샀어. 1950년 이후 가장 많이 산 해야. 그것도 딱 한 해에만. 그 뒤로 3년 연속으로 1000톤 이상을 계속 사고 있어. 왜 이러는 걸까? 미국 중앙은행이 2020년부터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 보유자산이 4조 3천억 달러에서 8조 9천억 달러로 거의 2배가 됐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사.
달러 대신 금으로 안전망을 바꾸는 거야. 그 흐름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어. 2025년 기준으로 금 ETF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골드 선물이 32% 올랐고 에이스 KRX 금 현물은 48% 넘게 올랐어. 같은 기간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금은 이 수익률을 냈어. 근데 이 공식 어떻게 실제로 내 계좌에 넣냐고? 그건 다음 파트에서 얘기할게.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날이야.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빠졌어. 그날 주식 100%로 들고 있던 사람은 그 손실을 그대로 다 맞았어. 근데 50대, 20대, 20대 10으로 나눠 담았다면 어땠을까? 주식 비중이 절반이니까 주식 손실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그날 금은 올랐어. 공포가 커지는 구간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거든. 단기채는 금리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금과 단기채가 주식 손실을 일부 상쇄해줬어. 이게 상관관계 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현금 10%. 이게 그냥 안 쓰는 돈이 아니야. 공포 구간에 주가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실탄이야.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는 거야. 50대, 20대, 20대 10은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야.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면서 기회까지 잡을 수 있게 설계된 구조야. 이 공식이 관세 충격에서도 작동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럼 이제 실제로 내 계좌에 넣는 얘기를 해볼게. 1천만 원 기준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돼. 주식 500만 원, 금 200만 원, 단기채 200만 원, 현금 100만 원. 50대, 20대, 20대 10이 실제 금액으로 바뀌는 거야. 어렵지 않아. 하나씩 보자. 주식 500만 원은 한 군데 다 밀어넣지 않는 게 좋아.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랑 미국 지수 ETF를 반반으로 나눠. 250만씩. 국내만 들고 있으면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들어오거든. 미국 지수 ETF를 반 섞어두면 환율 방어도 되고 한국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어느 정도 완충이 돼. 금 200만 원은 실물금 살 필요 없어. 그냥 증권사 앱에서 ETF 하나 사면 끝이야. 코덱스 골드 선물 H나 에이스 KRX 금 현물 중에 고르면 돼. 작년 한 해 동안 이 두 상품 모두 30에서 40%대 수익을 냈어. 관세 충격이 터질수록 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성격이 있거든. 단기채 200만 원은 안전판이야. 원화 자산으로 가겠다면 코덱스 단기채권, 달러 자산도 섞고 싶다면 SGOV. SGOV는 미국 단기 국채를 담은 ETF인데 2024년 수익률이 5% 넘었어. 둘 다 주식이 빠질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야. 현금 100만 원은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야. CMA나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지금 기준으로 연 3에서 4% 이자가 붙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돈의 역할이야.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좋은 자산이 쌀 때 사는 실탄이거든. 주식이 크게 빠졌을 때 이 100만 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눠 담고 나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리밸런싱. 분기마다 한 번 비율이 5%포인트 이상 어긋나면 되돌려 놓는 거야. 주식이 크게 올라서 비율이 60%가 됐다? 팔아서 다시 50%로 맞춰. 금이 폭락해서 10%대로 떨어졌다? 사서 20%로 채워. 그게 전부야. 이게 어렵냐고. 처음에 한 번만 설계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느껴져. 다음에 관세 뉴스가 터졌을 때 계좌 열어봐도 훨씬 덜 불안해. 왜냐면 어디서 빠지면 어디서 받쳐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빨간 숫자랑 알고 보는 빨간 숫자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공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 격차는 관세 충격이 올 때마다 벌어져. 공식 아는 사람은 충격 구간에 사고, 모르는 사람은 팔아.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크기로 나타나는 거야. 이걸 알면 하나 더 보이는 게 있어. 50대, 20대, 20대 10은 마법이 아니야. 관세 맞고도 버티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모르면 관세 뉴스 뜰 때마다 계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포에 반응하게 돼. 근데 알면 달라져. 내가 설계자가 되는 거야. 시장이 흔들려도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뭔가 또 터졌을 때 공포가 아니라 구조로 대응하는 거야. 돈의 흐름은 언제나 솔직하거든.